시작해볼까요? 역함수. 이 역이라는 건 겁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반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역에 대해서 벌써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역은 빼기고, 곱하기, 나누기.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뭐 명제도 있잖아요. 명제의 역, 명제 뭐 P면 Q이다. 이거에 대한 역, Q이면 P. 그죠? 역이라는 것들은 반대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이것도 있지. 미분, 적분. 반대로 계산하는 거거든, 서로. 이거 서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정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역방향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정방향보다는 역방향이 조금 더 헷갈리는 거지. 반대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역함수는 조금 헷갈리게 할 수는 있으나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지금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정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정의역, 이게 공역,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F의 1은 얼마냐? 5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방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함수를 뜻하는 거죠. 반대로 계산하는 건 요거예요. 이렇게 F 인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려면 이걸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의 4는 뭐냐? F 인버스 4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3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냥 반대로 말을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만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F 인버스의 5는 1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이런 표현이 있으면 F의 3은 4다 라고 말하는 이 행동을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3과 4가 그리고 1과 5가 서로 관련이 있는 애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바로 되돌리는 행동, 이런 표현을 보고 이런 식으로 바로 되돌리는 행동을 할 수 있으라고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바꿔 읽을 수도 있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이 표현 그리고 이 표현 둘 다 이렇게 생긴 표를 읽어주는 방식이다. 알겠죠? 니네는 이렇게 생긴 걸 보더라도 머릿속으로 이게 떠올라요. A에서 B로 가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반대로 읽어준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읽어준 거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게 사실 역함수의 대부분은 이게 끝인데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만들어줄 때 조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준아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이거 함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1만 딱 보고 짝을 이루는 게 한 개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딴 건 가리고 2만 보고 짝을 이루는 게 한 개냐 아니냐 확인하고 3만 보고 짝을 이루는 게 한 개냐 아니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함수는 맞아.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냐라는 거죠.
역함수도 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존재하면 그와 짝을 이루는 y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6 같은 경우 역함수에서 먼저 선택되는 정의역인데 짝을 이루는 y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4 같은 애는 짝을 이루는 화살표가 두 군데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맞는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러니까 많은 함수들 중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따로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뭐가 자꾸 쿵쿵거리냐? 전기 소리. 괜히 불안하네. 그지? 자, 그다음 이게 역함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 천둥 소리 같은데. 여기는 창문이 없잖아. 천둥 소리. 네. 나는 왜 자꾸 창문 소리를 그러지? 누구한테 쓰면 좋겠다. 어? 말랑창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겨야 이렇게 보자. 자, 이렇게 생겨야 1대1 함수라는 거다. 됐죠? 이렇게 생기면 1대1 함수예요.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아니죠. 4가 짝이 없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1대1 함수일 때도 우리는 역함수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죠. 1대1 대응이어야 되겠구나. 그 뭐야? 내가 1대1 대응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1대1 아니 천둥을 이렇게 많이 친다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 나가봐요. 천둥은 구경할 것도 없잖아. 소리 번쩍번쩍거리지도 않고 소리만 나는 건데. 수업보다 이제 날개 정신을 비 얼마나 오고 있어? 아니 그 뭐 태풍 온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 중국이랑 북한 쪽에 좀 생긴다는. 무슨 소리야? 중국에서 태풍이 생긴다. 아니 중국이랑 거기서 태풍 소멸돼가지고 지금 비 오는 거예요. 태풍 그래? 소멸되면서. 아니 천둥을 이렇게 많이 친다고?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맞아요. 얼마 전에도 새벽에 많이 쳤잖아요. 아 나는 그 소리 못 듣고 그냥 꿀잠 잤는데. 저 깼어요. 못 잤어요. 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소리 듣고 깨가지고 잠을 못 잤대. 다 근데 거의 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이게 나도 예전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좀 오래되긴 했는데 10년도 더 전인데 자다가 이게 태풍이 올 때야. 태풍이 올 때라서 자고 있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그게 번개를 그 아파트 주변에서 때린 것 같아. 전전 나지 않아요? 번쩍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 그거 맞으면 진짜 레전드. 그날 복권 사야겠다. 진짜 깜짝 놀랐어. 소리도 진짜 내 귀에다가 그냥 우르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 눈 떴는데 진짜 세상이 환했어. 그때부터 무서워서 잠 못 자겠어. 이게 사람이 천둥 번개에 무서워한다는 감정을 느낀다는 게 나 그때 처음 알았어. 이때까지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그때 내 귀에다가 대고 우르르 하고 딱 깼을 때 번쩍하는 그것 때문에 약간 쫄리긴 하더라. 많이 오나 보다. 망했다. 우산 없지. 학원에 있는 우산 하나. 아니 뛰어가면 되죠. 맞는 거 주인 익숙해요. 없는 거 많아요. 주인 없는 거 많으니까 가져갔다가 다시 들고 오면 되잖아. 아니 근데 뭐 들고 오기만 하면 돼. 어차피 옷 빨아야 되니까. 그래. 그렇게 따지면 옷을 왜 입고 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익숙해졌어. 네가 그런 거랑 벗고 다녀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나도 어렸을 때 약간 일부러 비말 좀 맞고 다닌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지? 그때 당시에 내 친구랑 나랑 키가 좀 큰 편이었어.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여고의 그 축제를 갔다가 나오는 길에 비가 오는 거야. 근데 우산이 없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간지나게 약간 이렇게 비를 살짝 맞으면서 나 목에 딱 걸치고. 그렇지.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지. 이게 원래 공부거든요.
이게 비 맞으면서 약간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당당하게. 그렇지, 당당한. 그날의 샤워에 자연으로 그렇지, 당당하게. 그렇지. 그런 게 좀 있지. 자, 여튼 1대1 대응이면은 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함수에서는 제일 이쁜 형태예요. 제일 좀 뭐라고 해야지? 잘 모양이 맞아져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역함수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치나? 이상한데? 그니까. 자, 그래서 전쟁 났어. 전쟁하는 거 아니야? 아이씨, 내가 뭐 말하려고 하다가. 자, 여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반이 부셨는데요. 진짜 방이 보이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야. 이거 바로 옆쪽에 붙어진 거 아니에요? 네, 울리지 않았어. 건물이 울리는데. 야, 신이 날 덥네. 오늘 한 번 더 만나겠네. 신이 날 덥네. 진짜 그래. 전전날은 바로 계단 쌓야지. 전쟁이면 좋겠다. 천둥 치네 진짜. 레이더 봐야지. 날씨. 그 뭐지? 그 영화 중에 전쟁 영화 있잖아. 완전 적나라하게 전쟁 영화 보여주는, 전쟁을 보여주는. 무슨 영화였지? 야, 천둥 미쳤다. 진짜요? 근데 여기 어, 딱 빨간색에 수원 있어요. 그래? 천둥 미쳤다. 와. 아, 신호선 아닌데 오늘 다행이다. 비가 미친 듯이 오네. 언제 한번 맞아보고 싶긴 하다. 근데 살면 바로 무건 사야지. 야, 운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맞았다. 야, 전. 자,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역을 F 인버스라고 했을 때 역함수의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의 반대는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뭐 역함 뭐라고 여집합의 여집합 이런 느낌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F의 F 인버스 2 이렇게 할까? 아니지. 옆으로 가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F 인버스 2는 반대로 가는 거니까 1이에요. 그래서 F의 1은 다시 2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는 거죠. 다시 F 인버스 도트 F의 2 이렇게 이야기하면 F의 2가 3인데 F 인버스 3은 다시 2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갔다가 되돌아오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갔다가 되돌아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게 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항등함수가 된다. F 도트 F 인버스랑 F 인버스 도트 F 얘네들은 항등함수고 항등함수는 기호로 I를 씁니다. 아이덴티티 됐죠?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된다. 그대로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항등함수는 맞는데 같은 함수는 아닌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식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함수라는 건 값이 아니야. 이렇게 생겼을 때 요렇게 되면 같은 함수인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 2, 1, 2
3, 4, 3, 4 다른. 이렇게 되면 둘 다 항등함수긴 하잖아. 네. 근데 다른 함수라고. 왜냐하면 여기 가는 모양이 같아야지 항등함수잖아. 네. 아니 항등함수 같은 함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로 같은 함수는 이렇게 모양이 같아야지 같은 함수지 식이 같다고 같은 함수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천둥 자꾸 치니까 수업하기가 좀 그런데? 계속 거슬리네 저거. 자,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합성함수도 한번 해볼까요? 합성함수까지만 하고 하자. 여기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합성함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이걸 첫 번째로 움직이고 이걸 두 번째로 움직이고. 네. 역함수를 해라 그러면 이게 첫 번째죠. 네. 이게 두 번째. 이게 G의 인버스고 이게 F의 인버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G 노트 F의 X 이렇게 씁니다. 괜찮습니까? F를 먼저 하고 그 다음 G를 해라 이 뜻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했을 때는 얘를 먼저 해야 돼서 F의 인버스 노트 G의 인버스로 모형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요거랑 요거? 같은 말. 이렇게 가는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얘를 따로따로 줄 때 위치를 바꿔야만 된다. 괜찮습니까? 틀리는 거예요. 당연하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거를 이해해야만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까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 예제 1번. 우리는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면 F 인버스의 마이너스 1은 3이다. 요거 이걸 보면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F의 3은 마이너스 1이다와 같다라는 거죠. 이게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결국 3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바꿔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A를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의 마이너스 2가 4다 라고 그냥 모양을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약속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읽는 거는 같은 말이야. 알겠죠? 이게 같은 말이다 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2번 별표. 자, 역함수 식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역함수 식을 쓰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fx가 2분의 x 플러스 3일 때 f 인버스 4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f 인버스 4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얼마인가 라고 해서 미지수로 설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f의 k는 4라고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x에다가 k를 넣었을 때 y가 4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이렇습니까?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3은 4가 되고 x는 2가 된다 이거죠. 이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잠깐만 x가 아니라 k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그냥 원래 k였잖아요. 네. 그래서 f 인버스 4는 2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별표.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되고 싶다라는 말과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라는 말은 그냥 100%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역함수가 되고 싶다라는 말과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라는 말은 그냥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니네는 저걸 보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쟤는 1대1 대응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서로 다른 그 두 개의 그래프를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족하기 위해서 조건이 두 개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방향, 두 번째는 이제 연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같아야 된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1대1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증가는 하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가 비어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1을 기준으로 여기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x에다 1 대입했을 때 위에 거 2, 밑에다 x에다 1 대입했을 때 2에 1-a 플러스 2a 이렇게 된다는 거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0보다 커야 되죠. 얘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이니까 얘 그래프의 기울기도 양이어야 돼서 2에 1-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얘가 괜찮아요? 얘로 연결시키고 얘로 방향을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식을 전개하면 2는 2-2a 플러스 2a 이렇게 되니까 만족을 하고, 그러니까 얘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우리는 그래프의 방향을 맞춰준다. 얘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이니까 얘 그래프의 기울기도 양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맞춰준다. 자, 그 다음에 필수의 3번 역함수 19하기. 자, 역함수 19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니네가 해야 될 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식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표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3x-4라는 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역함수가 x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역함수는 반대로 계산하는 거죠. x에서 y로 간다 라는 느낌이 y에서 x로 간다의 느낌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 y가 x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먼저 이야기하는 게 정의역이니까. 그러니까 y가 x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x가 y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 함수에서 x가 2일 때 y가 4다라는 건 2,4를 지나간다 라는 말이죠. 이 함수의 fx는. 근데 f 인버스 x 입장에서는 x가 4일 때 y가 2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치역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4,2를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f 인버스의 y 이런 표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자리에는 원래 정의역이 들어가는 게 옳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정의역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정의역을 역함수는 여기서 고른다 라는 겁니다. 이 4는 f 인버스에서는 x 값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2,4가 4,2가 되는 거예요.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이거 x와 y의 위치를 바꿨죠.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걸 보고 우리는 그래프에서 y는 x 대칭이라고 합니다. y는 x 대칭이 우리는 역함수를 만들 때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4를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3분의 1에 y 플러스 3분의 4까지 쓰는 건 등식의 성질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등식의 성질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항을 하고 나누고 이렇게만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서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라고 하면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왜 이야기하는 거냐면 표현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y는 fx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y는 fx라는 표현이 있을 때 이 표현을 역함수의 표현법으로 바꿔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f 인버스의 y는 x 이렇게 쓰거든. 됐죠? 이 표현이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식을 뜻하는 겁니다. x는으로 표현하는 이 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역함수가 아니에요. 이거 역함수 아닙니다. 알겠죠? 원래 함수를 역함수처럼 읽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x가 들어가야 역함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y가 들어가면 원래 함수를 바꿔서 읽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가 얘랑 같은 거다라는 걸 이해했다면 여기에서 역함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x랑 y의 위치를 바꿔서 f 인버스 x는 y 이렇게 식을 쓰면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내가 이걸 니네한테 왜 설명하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y는 f의 2x 플러스 3일 때 f 인버스 x를 gx라고 하죠. f 인버스 x를 gx로 표현해요. 이 함수의 역함수를 gx로 표현을 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식이 없어. 그냥 이런 표현만 준단 말이야. 이렇게 차라리 식이 있으면 식을 잘 정리해가지고 모양을 잡으면 되는데 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만 준단 말이지. 이렇게만 줬을 때도 우리가 역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역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요걸 이용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일단 이거를 반대로 읽어주면 f 인버스 y는 2x 플러스 3 괜찮습니까? 이게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역함수는 f의 a는 b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f 인버스 b는 a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반대로 읽어줍니다. 이걸 보고 니네는 이거에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서. 자, 근데 여기에서는 숫자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는 그냥 니네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a, b를 가지고 한 거지. 실제로 이 자리와 이 자리에는 a와 b가 아니라 식이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다. 함수가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읽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위치를 바꿔서 2x 플러스 3은 f 인버스 y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는 역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이거는 읽어주는 순서를 바꿔서 이걸 보고 이거라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면서 역함수를 만들고 이게 gx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3을 넘기고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 gx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얘에 대한 역함수를 gx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표현하는 이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식은 개나 소나 합니다. 알겠죠? 식은 개나 소나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기호로 나와 있는 것도 이해가 되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G 도트 F의 X가 X더라. 아니면 F 도트 G의 X가 X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이거 항등함수죠. 항등함수가 나오려면은 아까 전에 F 인버스랑 합성해야지 항등함수 된다며. 괜찮습니까? 이 모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인버스 도트 F의 X가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GX는 F 인버스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fx와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일 때만 이런 게 만족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호를 보자마자 니네는 아 gx는 fx의 역함수겠구나 라는 걸 그냥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니네 집합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냥 A는 B의 구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역함수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하면은 얘네들 위치 바꾸잖아요. 이렇게 되거든. gx는 fx의 역함수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바꿔서 읽어주면 된다. 됐죠? 그래서 gx가 fx의 역함수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문제를 보면 fx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우리는 y는 으로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 넘기고 2로 나누고 이렇게 이때까지는 역함수가 아닌 거죠. 이 상태에서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 역함수가 된다. 이건 얘는 역함수. 이 역함수가 쟤랑 같다. 이 y 대신에 f 인버스 x라고 쓰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y랑 이 y는 서로 다른 y죠. 따지고 보면 이 y는 fx고 맞습니까? 이 y는 f 인버스 x죠. 근데 정의역과 공역, 정의역과 치역 사이의 관계라는 설명으로 x랑 y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여기를 y라고 썼다고 이거 y를 f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fx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f 인버스 x도 그냥 y라고 쓰는 겁니다. 기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딱 나오죠. 3-3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봐. f 인버스 x 구해가지고 치환하면 됩니다.
이제 좀 천둥이 가셨나 보다. 근처에서 천둥 계속 쳤는데. 자, y는 3x 플러스 1 넘어가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1y 마이너스 3분의 1은 x 해서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역함수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은 g에 6분의 1x 플러스 1 해서 6분의 1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해서 식까지 정리한다. 이거는 합성함수 했을 때 식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괜찮습니까?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 필수 예제 4번 봅시다. 자, 필수 예제 4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부분 있죠? 여기를 f 도트 f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 도트 f의 2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역함수가 붙어 있을 때 g와 f의 순서를 바꿔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항등함수로 계산을 안 된다는 의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f의 2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2 대입하면 되니까 3이고 우리는 g의 인버스 3을 계산한다라는 거고 g의 인버스 3을 k라고 한 다음에 g의 k는 3이다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역함수 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식 만드는 거 아니니까 식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 다음 필수 예제 5번. 자, 별표. 자, 필수 예제 5번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에서 f 도트 f의 인버스 c냐?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 y축 있죠? y축에 있는 여기에 숫자를 다 쓰고 시작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안 적혀져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니네 보고 직접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x가 있으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 c, 여기에 d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시작한다. 괜찮습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c 이렇게 따로따로 찾아가도 돼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찾아가도 됩니다. 자, f 인버스 c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f 인버스 c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했을 때 f의 k가 c가 나와야 되는 거죠.
y가 c일 때 k가 얼마입니까? d네. 괜찮습니까? 이게 d네. 왜냐하면 d, c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k가 d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f 인버스 d 이걸 계산을 하면 되겠죠. y가 d일 때의 함수값 2. 그래서 얘는 2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5-1번 한번 해봐라 먼저 연습하고 넘어갑시다. 5-1번 한번 해보세요. F 도트 F 인버스 2 F 도트 F 인버스 자, 다시 한 번 더. F 인버스 2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하자.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의 K는 2. X가 얼마일 때 Y가 2냐? 라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Y가 2인 지점은 여기입니다. 맞아요? 3,2를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3,2를 지나가니까 K는 3이어야 돼요.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그 K가 3이라는 거 확인을 했으면 이게 3인 거죠. 다시 한 번 더 F 인버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한다고 했을 때 F의 K는 3 이렇게 될 거고, 이때 K는 Y가 3이어야 되니까 이 그래프에서 Y가 3이 지점이 여기죠. 4,3을 지나갔어요. 그 밑에 K는 4겠지. 어렵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 개씩 찾아가면 돼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됐다고 해서 니네가 아는 게 아닙니다. 에어컨 꺼주시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문제만 하고. 자,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우리가 역함수가 y는 x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가 있고, 예를 들어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얘를 이렇게 접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fx라고 한다면 이게 f 인버스 x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을 보니까 여기 있더라.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면 y는 x에서 만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y는 x에서 만나더라지 y는 x에서만 만나더라는 아닙니다. 알겠죠? y는 x에서 만나더라예요. 그래서 만나는 위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y는 x 위에서는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x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당연히 안 만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이게 y는 fx라고 한다면 이게 y는 f 인버스 x가 돼서 y는 x랑 안 만나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만나더라 라는 겁니다. 내가 괜찮죠? 근데 니네가 생각해야 될 건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함수를 그려보고 이 함수도 한번 그려보세요. 1차 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그려보고 역함수도 한번 그려보세요. y는 x 대칭되게. 어떻게 됩니까? 혜진아 어떻게 돼? 뭐라고? 뭐야? 그림 그려보니까 겹치는 것 같죠? 어때요? 이게 싹싹 뒤집어지면서 서로 딱딱 만나지 않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은 이렇게 될 텐데 x와 y의 위치를 이제 i에 바꿔서 이 양을 해서 바꾼 상태에서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 이게 역함수죠. 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가 있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수직입니다. 하나는 기울기가 1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으로 만나요. 그러면 이걸 접으라 그러면 얘가 일로 깔끔하게 넘어오겠지. 수직이 아니면 접으라 그러면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수직이 아니면 접을 때 각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긴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접으라 그러면 이렇게 각이 생긴다고. 여기에 각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수직으로 만나면 접을 때 각이 더 안 생긴다는 거죠. 그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굳이 y는 x 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다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생각을 해보면 y는 x 위에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일 때 이 그래프는 아래로 올라간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y는 x가 있을 때 역함수 그려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역함수.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점이 y는 x 대칭이 돼서 1로 넘어가고 원래 있었던 이 점이 y는 x 대칭에서 1로 넘어오면서 여기도 교점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역함수랑 y는 x랑 만나는 건 확실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본다 이겁니다. 야, fx랑 f 인버스 x랑 교점이 있대. 이 교점 찾아볼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지점까지 물어보기 위해서는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런 점들은 어디에서 같이 있냐면 이런 느낌으로 존재하는 식이지. 이런 느낌.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생긴 K는 상수예요. 이런 느낌으로 생긴 직선 위에 서로 대칭하는 점이 있을 때만 만족해요. 이게 여기에 1,0, 0,1 이런 식으로 서로 대칭이 되는 점. 여기서는 여기가 1이겠지. 그러니까 1,0 대입해도 참이고 0,1 대입해도 참이고. 여기가 괜찮습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에 서로 대칭이 되는 점을 동시에 지나갈 때 이때만 가능하니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만나도록 모양을 잡아주는 건 쉬운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교점 찾으라고 하면 일단 니네들은 이 점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y는 x 위에 있는 점을 일단 물어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얘네 둘만 만나지 않아요. 이 y는 x 위에서 만나는 이 점은 둘이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셋이서 만난다. 우리는 이런 거 문제 풀으라고 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좋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좋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좋다고 배웠습니다. 맞아요? 세 개가 이렇게 같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식이 쉬운 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는 계산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복잡하니까. 알겠습니까? 어차피 얘네들이 만나는 점을 얘도 지나갈 거다 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얘네 둘이 만나는 지점을 얘가 지나갈 거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무조건 셋이서 같이 만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둘이서만 만나는 경우는 이런 점들인데 이런 점들은 애초에 니네들한테 웬만하면 구하라고 안 준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역함수와의 교점을 A, B라고 해라. 역함수 식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랑 x랑 연립할 거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거 넘어가면 3x가 5니까 x는 3분의 5겠지. 근데 여기 지금 만나는 위치가 y는 x랑 같이 만난다며. x가 3분의 5면 y는 무조건 3분의 5겠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번 문제 먼저 한번 해봅시다. 일단 느낌을 알아야 돼요. 느낌 어떻게 하는지. 니네가 이제 내가 이거는 살면서 느끼는 건데, 책을 내가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책 읽는 거를.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다채롭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게 공부를 할 때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냥 모르겠다 이 한마디로 퉁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르는지, 왜 모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야 훨씬 더 나중에 복습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2차 함수가 있고 1,1에서 꼭지점을 갖고 x가 1보다 큰 부분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포물선의 반만 그렸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점을 찾고 싶다는 거죠. 이 점을 찾는 방법 하나 식 어떻게 쓴다고? 어떻게 하랬어요 내가? 말해봐. 그거 하는 F 인버스 X라고 이렇게 식 쓰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교점을 일단 이거 먼저 설명을 해야겠다. 다시.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방정식 말고는 없어요. 연립방정식만 교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하냐면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가 있어서 얘네 둘이 만나고 싶다 해서 fx와 f 인버스 x가 같다라고 식을 쓰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식이 복잡하다 했잖아요. 여기 이 교점은 둘이서만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방금 설명했습니다. 둘이서만 만나는 게 아니야. 누구도 같이 만나냐면 y는 x도 무조건 같이 만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요런 걸 배웠다니까요. 우리가. 맞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걸 배웠고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어라 라고 배웠다고요. 맞아요? 알아들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식이.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힘드니까 안 하겠다고요. 방금 여기서 설명하고 풀으라고 했는데 이걸 또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방금 내가 여기에 써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됐어요?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승윤아 식 어떻게 했어?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아? 왜요? 여기 다 써있잖아요. 여기까지 해줬잖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fx 뭔지 식이 저기 저 써있는데. 식 어떻게 쓸 거예요? 교점 구하려고. 힘들어요? 식 뭐라고 써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fx랑 x랑 같다라고 식 쓴 거예요. y는 fx랑 y는 x랑 만난다 라고 쓴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교점의 x값이 나왔어요. 이거 1,1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점의 x값이 1이라는 거예요. 교점의 x값이 2라는 거예요. 근데 y는 x 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1이 되고 2,2가 된다. 1,1은 여기 있네. 여기가 2,2라는 거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됐습니까? 푸는 방법이 이상하지 않다고요. 충분히 니네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역함수랑 연립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역함수를 구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쭉쭉 풀어보도록 하죠. 시작!